나에게는 남들에게는 한 번도 털어놓은 적 없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에라도 글을 올리기로 결심하게 됐어. 그 당시 난 새로 뽑은 차에 푹 빠져있던 때였지. 운전할 핑계만 생기면 어디든 떠났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바람도 좀 쐴 겸 멀리 떨어진 현에 위치한 바닷가까지 홀로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계획을 세웠어. 그렇게 몇 시간이나 내리 달렸을까. 차창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도로엔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어. 주변엔 민가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혹시 지나가다 차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샛길을 타고 조금 더 들어간 곳에 차를 세웠지. 노상에서 대충 용모를 보고 장시간 운전하느라 찌뿌둥해진 몸도 좀 풀 겸 해서 산책 삼아 걷기 시작했지. 그렇게 차를 벗어나 바닷가 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키가 큰 잡초들을 헤치며 한동안 터덜터덜 걸었어. 밤의 정적 속에 벌레 우는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게 힐링이 다 되는 기분이더라. 잠시 멈춰서서 벌레 울음소리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 벌레 울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야. 설마 커플이 야외에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모르게 짓궂은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 옮겼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풀숲 너머를 들여다봤어. 풀숲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보이더라고. 몸을 낮추고 좀 더 잘 보이는 위치로 옮기자 글쎄 한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탄 채로 몸을 움직이는 장면이 보였어. 미친 이거 실화인가? 사실 처음엔 그저 불편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당혹감에 눈을 돌리려고 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야. 볼수록 그 남자의 움직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 지켜봤지. 그리고 곧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그건 커플 간의 애정 행각이 아니라 살해 장면이었어. 남자의 손엔 식칼이 들려 있었고 여자의 목을 무자비하게 반복해서 찌르고 있었지. 피가 섞인 공기 사이로 여자의 목에서 컥, 컥 하는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왔어.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 여자는 손을 휘저으며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흐느적거리는 팔로는 저항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 식칼의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그 여자의 움직임도 점차 멎어갔고 결국 그 남자는 찌르는 것을 멈췄어.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어. 내가 있던 반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말이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다 끝났냐? 라는 말이 들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그들도 한패였던 거야. 나는 얼어붙은 채로 일어서려던 움직임을 멈췄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렇게 외진 곳에 그것도 이 늦은 시각에 타이밍 좋게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 야, 확인 사살 안 해도 돼? 안 하면 내가 한다? 아유, 완전 난장판 됐구만. 옷에 다튄 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손발을 맞춰오며 살인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 나는 숨소리 하나 새어나갈까 필사적으로 소리를 참았지. 잠시 후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고 슬쩍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까 총 5-6명은 돼 보였어. 뒤늦게 합류한 사람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시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검은 비닐백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그들이 대화하는 중에 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근데 여기 근처에 은색 세단 하나 세워져 있던데? 차종이랑 번호 기억해뒀어?
안 그래도 사진 찍어뒀으니까 걱정 마. 다름 아닌 내 차량에 대한 정보가 들려왔어. 머리가 다 하얘지더라. 그들은 아마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남은 일행들이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였던 것 같아. 그들은 한참을 대화를 하다 일제히 이야기를 멈췄어. 모두가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고.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고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지. 나는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어. 그들은 한참 후에야 주섬주섬 시체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익숙해 보였어. 잠시 후 지퍼가 올라가는 소리에 이어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어. 모든 게 끝난 뒤 슬쩍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까 그들은 시체를 들고 어딘가로 사라졌지. 그렇게 그들이 떠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말이야. 잠시 후 차 몇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중 몇 대가 멈춰선 곳이 바로 내가 주차해둔 자리였어. 차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자 순간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고 나는 본능적으로 바닷가 쪽으로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지. 좁디 좁은 백사장을 가로질러 또 다른 풀숲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납작하게 엎드렸어. 핸드폰도 지갑도 전부 차에 두고 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 핸드폰이랑 지갑 전부 차 안에 두고 왔는데 만약 그들이 창문을 깨부수고 차 안을 뒤지기라도 한다면 내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는 거였어. 그래서 일단은 날이 밝을 때까지 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기로 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고 그때까지도 나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 상대는 프로였거든. 날이 완전 밝아지고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을 쯤 나는 혼자 판 틈을 타 자연스레 산책하러 나온 사람인 척 겨우 풀숲을 빠져나왔어. 빠져나오면서도 어제 그 살해 현장 쪽은 쳐다보는 신용도 하지 않았지. 내 차 뒤편에 빨간 차 한 대가 주차돼 있긴 했는데 용의자 차량은 아닌 것 같더라고. 다행히도 외관상으로 내 차는 딱히 깨지거나 부서진 것 없이 멀끔해 보였어. 그래도 혹시 다른 장치를 심어놨을 수도 있을 거라는 불안감에 나는 걷던 방향으로 쭉 걸어가 내 차를 지나쳐 몇 킬로 떨어진 여관까지 걸어갔지. 그 여관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해변 근처로 돌아가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겨우 내 차에 올라탔어. 얼른 시동을 걸고 그 자리로 황급히 벗어났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 나는 휴게소에 들려 1리터짜리 생수를 구매한 뒤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들이켜 거의 절반 정도를 마셨지.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보복이라도 당할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고 차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아까 탈 때는 너무 서둘러서 보지 못했는데 조수석 문에 30cm 정도의 길이에 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는 거야.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걸 완전히 포기하게 됐어. 다행히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 차를 미행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어. 하지만 며칠 동안 그들에게 쫓기는 악몽에 시달렸고 그 차는 결국 중고로 팔아버렸어. 몇 년 뒤 정근을 하면서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 바닷가에는 앞으로도 다시는 가지 않을 생각이야.